안녕하십니까. 웰다잉에 관련된 함께 생각해 볼 일들 또 궁금한 일들 이야기하는 궁금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어린이용 죽음 교재를 쓰신 임경희 선생님, 작가님을 모시고 어린이 교육으로서의 죽음의 문제를 좀 얘기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공교육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영국이나 독일은 죽음 준비 교육이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심지어 건강과 죽음을 다루는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과대학에서조차도 죽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 선생님은 어떻게 죽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러한 문제가 실은 우리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하면서도 죽음이라는 말은 빼고 하려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죽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연하게도 제 제자들의 죽음을 좀 보게 됐어요. 몇 번. 맨 처음에 만났던 건 저희 제자가 벌써 20년도 전인데 난소암으로 4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가 난소암이라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별한 아이가 되는 게 싫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입장에서 차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가 외롭게 죽어간 거죠. 그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생님의 어떤 따뜻한 손길도 필요한데 어린 아이도 역시 그걸 숨겨야 했다는 그러한 힘든 시간을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거의 죽게 됐을 때. 그런데 이 아이와 한 번도 그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얘가 거의 다 죽어갈 무렵에서야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한 번도 말도 나눠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죽고 교실에 이제 유골함을 들고 동생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아이들이랑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죽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다거나 아이들이랑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들에게 제때에 상처를 위로해주고 상실감을 보듬어주는 어떤 그런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이의 유골함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자책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아이들의 죽음, 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아이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또는 갑자기 엄마를 잃은 아이를 보면서 뭔가 제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이게 교사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모든 교육의 최상위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는 어떤 경험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 선생님이 어린 학생의 죽음을 처음 대하면서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도 죽음의 교육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어린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려면, 잘 이해하게 만들려면 나부터 교육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 그림책을 이용한 죽음 교육에 대한 방식이 이게 효과적이겠다 하는 건 어떻게 찾아내게 되셨나요? 제가 거의 모든 재직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으로 애들을 좀 키우겠다 그런 취지보다는 제 자신이 책 읽어주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읽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어른들이 머릿속에서 짜내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와는 다르게 직관적이면서도 굉장히 싱싱한 그러한 어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굉장히 즐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단행본 그림책이 1995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평생 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맡기도 했지만 도서관 업무를 맡았거든요. 사서가 없을 때도. 그래서 도서관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수서 업무예요. 책 사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책을 사려면 책을 많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때도 영어 그림책을 도서관에 많이 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책을 많이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줘야겠다. 그래서 읽어주는데 외국에 번역된 그림책 속에 죽음과 상실을 다루는 너무나 좋은 그림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책들을 다양한 키워드를 이제 아이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다루는 그런 어떤 목록을 작성해서 읽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죽음과 상실을 다루는 애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있다니 그때 당시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작가들도 실은 죽음에 대한 책은 거의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그림책을 먼저 접했고 읽어주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 지금 좋은 책이다. 매체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저 혼자 이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내내 맡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데 그 과정에 이제 의도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을 끼워 넣어서 읽어주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 읽어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과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이가 죽음에 관련된 그림책, 그림 동화를 보게 됐고 그걸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친구들끼리 또 선생님과 학생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 교육이 된 거네요. 네. 처음 어린이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되나요? 저도 약간 그 부분을 좀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책, 우리는 이제 그림과 그리는 책을 그림책이라는 용어로 통용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글만 있는 책이나 영화나 또는 그동안 아이들이 읽은 그림책 속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즐겁지 않지만 그 책 읽는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슬픔도 있잖아요. 가장 그 중에서 지극한 슬픔이 죽음인데 그런 것들을 책에서 봐온 아이들로서는 제 염려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섭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이것은 그림책 속이잖아요. 이건 그림책 속의 상황이지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책 속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림책 속이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이 죽음을 이야기해 줄 필요성,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그렇게 자극을 주는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었는데요. 그 전에도 그런 책들을 읽어줬지만 이제 제가 세월호 일주기 때 책을 공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조로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세월호 유족을 좀 함께 애도하고 그걸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20여 명의 작가들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 작가는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청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마음에 울림을 가져올 수 있고 두려움을 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엔가 하고 싶었는데 그 공저단에 들어가면 책으로 묶어지니까 이 책이 이제 좀 어딘가에 알려지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매체를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꼭지를 썼는데 그 쓴 이유도 또 뭐였냐면 제 제자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엄마도 감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 간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큰 병원 가봐라. 그랬더니 갔는데 급성 백혈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입원한 병원을 갔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이제 머리 깎고 모자, 니트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거든요.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앉아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그림책 좀 읽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 측에서 일과 중에만 할 수 있다. 병원 학교, 어린이 병원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도 제가 날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학교에서 잘 데리고 있었는데 병원에 간 이후에 한 권의 그림책도 읽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저단에 신청을 해서 쓰게 됐는데 그 책이 이제 많이 알려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계기들이 좀 작용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우리 반 아이들이 아니어도 다른 반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다른 반 아이들이 부모의 죽음도 겪고 또 친구, 선생님의 죽음도 겪는데 결정적으로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아이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들이 뭘 물어보면 텔레비전을 끈대요.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두려움을 들어줘야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숨길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늘 읽어주던 그림책이라는 어떤 매체, 그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런 것